먼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정확히 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주택임대차법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요즘 언론에서 하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많이 써서 본인도 이렇게 한번 좀 해봤지만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경우는 2020년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죠.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냐? 임차인이 주택을 2년 동안 사용한 후 1회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죠. 계약갱신 요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약갱신 요건은 어떠한 걸 가지고 있느냐면 주택임대차법 제6조 계약이 갱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달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야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요 기간까지. 그러나 2020년 12월 9일까지는 한 달 전까지 했다가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달 전까지 주택임대차법이 바뀌었습니다. 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말하고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임차인이 그러한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이라든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돼서 자동적으로 2년이 계약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법 제6조 2.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죠.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좀 전에 알아봤던 거는 이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나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알아봤고, 이번에 법이 바뀐 주택임대차법 제6조 3이 새로 생성된 거죠. 여기에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이 부분은 앞에와 같이 제6조, 즉 묵시적 갱신에도 불구하고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이 전담기간, 6조의 제1항 전담기간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보듯이 전담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와 같이 임대차 기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 내에, 전담 기간 내에, 그러니까 전담 기간이라는 걸 말하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2개월이 만료되기 전까지,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만료 2달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총 9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9가지 사례가 뭐냐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중요한 부분 하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이기의 차임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월 달에 100만 원, 그리고 2월 달 이렇게 연속해서 100만 원씩 해서 연체한 금액이 200만 원에 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법 제6조에서 알아봤죠. 6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연속해서 200만 원이냐,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1월 달에는 1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납부했고 2월치는 납부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 달치는 연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달도 냈어요. 계속 한 달 연체를 하고 있다가 4월 달에는 미납을 해서 여기에 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4월 달 미납하고 1월 달 미납 금액이 2개월치에 달하는 200만 원을 연체하게 됐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결에도 주택임대법 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뭐냐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날 때는 이 2달치를 1월치하고 4월치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완납했어요.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달치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이사 가기로 합의한 경우, 이런 것도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한 경우, 이럴 때는 계약 해지 사유가 생기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계약갱신 요건을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목적주택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의 전부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임대인이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등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이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 끝나기 6월에서 종료 2개월 사이에 내가 실거주할 거니까 이사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 제6조 제3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에 대한 권리도 보호가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을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이유로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항에는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건을 1회에 하나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무엇이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수폭을 기존 금액 대비, 그러니까 보증금, 기존 금액 대비라는 건 보증금
보증금도 5% 올릴 수 있고 월세도 5%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5%, 이것도 5%. 이렇게 5%를 제한한다. 집주인이 변경돼도 계약 기간 동안 5%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면 5%를 초과해서 계약하는 게 무효냐?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주면서 5% 이상, 즉 10% 증액을 합의해서 재계약을 썼다. 이런 경우 5%를 초과된 걸 갖다가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거로 보는 게 대표적인 이제 그 해석입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 일 등과 계약상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유사한 제도죠.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